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지역이 어디죠? 이 대표님 이 농장 지역이. 금산 복수면입니다. 아, 이게 여기가 전북 아니, 금산, 충남이요. 충남 예, 금산. 충남 금산이면 이 지역에 우리가 깨를 많이 재배하는 거예요? 예, 많이 하죠. 전국에 명품으로 등록된 데가 금산군입니다. 이 식품료 종류에서 제가 알기로 8가지인가 명품으로 등록됐는데, 예. 그 중에 추북깻잎이 등록됐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렇는데, 저희가 여기 황금언농법에서 저희가 전국을 작물별로 많은 제가 컨설팅도 해드리고, 무료로 컨설팅 해드리고, 농가를 이렇게 작물별로 어떤 부분에 의해서 생리적인 부분을 많이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 이 지역에서 깨 재배하는 게, 품질이나 지역의 명품으로 되어 있는 이 깨가 농가마다 가보면 제각각 다르거든요. 예, 그 원인이 우리 이 대표님 농장에서도 저 위쪽에서는 지금 이 시가 지금 수분은 거의 비슷하고 34, 5% 그 정도인데 이 시가 이쪽 밭에는 0.99 나오거든요. 아까 1.1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이 시가 좀 낮을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표면 이시하고 아래쪽 이시 1.17 그 위쪽 밭은 평균 이시가 1.3 정도에 가름하는데 이쪽 밭은 이시가 지금 1.2에서 1.15에서 뭐 1.15? 1.1 정도, 예, 1.1 정도 평균치가 예, 이래서 1.1 정도에서 1.2가 안 돼요. 예, 평균치가 저 위쪽에는 1.3 정도 되고 예. 그러면 이쪽 밭에 앞으로 장애 요인이 더 많다는 거죠. 겨울에가 지금 오늘이 10월 4일인데 앞으로 온도가 낮아지면 이 시를 더 올라가도 장애가 없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대표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그 깨가 잎이 노래지는 거, 표면이 예, 얼룩얼룩하게 노래지는 거, 예, 이게 대다수의 칼슘 결핍이라 그러죠. 예, 지역에서. 예, 근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칼슘 결핍이 아니고 이렇게 얼룩하게 되는 거.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뒤에 많이 나빠지죠. 예, 그러면 깨가 안 나오죠. 예, 수량이 안 나옵니다. 예, 안 나오는 원인은 잎 두께가 얇아져서 그래요. 이렇게 되면 잎 두께 상당히 얇죠. 예, 그거는 지금 이 밭에 같은 경우에 몇 번 땄죠, 수확을. 수학 이거 한 번 했습니다. 지금 한 번밖에 못 땄어요. 예, 한 번밖에 못 땄는데 벌써 이게 나타나요. 예, 예.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한 번 땄으니까 지금 앞으로 딸 거는 이게 두 장이 거의 동시에 따이겠어. 넉 장이 한 포기에. 예. 그 이제 요런 것은 파라 처리하고 예. 이것은 저 상품 처리하고 그러죠. 요거는 이제 파라로 떡잎으로. 떡잎으로. 예, 요건 상품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꼭지가 길다 그죠? 잎 자루가. 예, 그럼 요거는 저 아래에 잎을 다 까려버렸죠. 예. 저쪽에는 하나는 첫 번째 잎인 거 그건 안 까렸던데. 거기는 사장님 알기 전에 바빠서 못했어요. 그거. 안 까렸으면 예, 그 힘이 조금 강할 거예요. 좋죠. 약간 행동이 조금 다를 거예요. 잎을 안 까리면. 그 겉잎을 안 까리면. 지금 이 정도라면 잎이 까디집어지고 조금 이상한 형태 나오죠. 예, 예. 그러면 이 시도 낮고 이렇게 까디집어지면 앞으로는 저 깨가 잎이 이제 넉장이 따고 나면 이거 넉장 따고 나면 얘들은 쏙잎에 조그마한 게 있어요. 예. 그러면 잎에서 영양 공급을 못 받아서 뿌리가 새카맣게 죽을 거예요. 그건 잘 몰랐네요. 예, 그렇죠. 그 황금알농법 할 때는 지금 있는 기존 잎에다가 여기에다가 영양을 공급해서 이 잎을 살을 찌워서 이 잎을 두텁게 만들어서 요 잎 따기 전에 얘를 더 크게 만드는 안에 쏙잎을. 그게 두터운다고 속잎이 크는가요, 그게? 예, 커져요. 저쪽 밭에 지금 저쪽 밭에는 안에 쏙잎이 크죠. 예, 그죠? 예. 근데 여기에는 밑에 그걸 바라나 그걸 따버리고 나니까 얘가 영 다르죠. 그런. 뿌리가 노화된 거죠. 그전에 잎을 살을 째웠더라면 노화가 안 될 건데 바라를 떼면 잎이 일을 안 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 며칠에 한 번씩 그 여기다가 쿨러로 물을 공급하잖아요. 예. 그러면 자라긴 했으나 일할 잎이 일을 안 한 상태에서 자란 거죠. 예. 그러면 뿌리가 굶은 상태에서 물을 공급받으면 성장은 했으나 잎 두께가 얇아지는 거죠. 그러면 저희 황금알롱법에서는 쿨러를 돌리기 전에 예. 꼭 먼저 연면시비하라 그래요. 아, 연면시비 잎을 살을 찌우고 난 다음에 물을 사용하면 예. 지금에 있는 영양소는 뿌리로 내려가고 새로운 영양소는 잎에 들어있으라는 거죠. 결국에 우리가 그 깨가 품질이 좋은 농가들은 잎 두께가 두껍죠. 그렇죠. 예. 예. 두께가 두꺼우니까 상품 가치가 좋으니까 가격을 많이 받죠. 예, 저희 농법을 했을 때 계속 잎 두께를 두텁게 하라는 이야기만 해요. 잎이 두꺼우면 뿌리가 노화가 안 되죠. 유튜브 영상에 아마 그 깨를 뽑으면 안 뽑혀가지고 뿌리가 엄청 많은 걸 보셨을 거예요. 예, 봤어요. 예, 그런데 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서는 비료량도 적게 주지만은 잎에 영양 공급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깨가 장애가 된다는 거죠. 황금어농법 했을 때는 잎을 항시 살을 찌우기 때문에 떼궁이 굵고 성장이 빨라요. 30% 빨라지면 지금 우리가 재배하는 방법보다 30% 빨라지고 잎이 두께가 두꺼운 품질이 나가는 것은 공판장 가격이 수치 가격이 높잖아요. 예, 그렇죠. 예, 한 10% 정도 더 받아요. 예. 그러면 약 그 40 몇 프로 생산량이 늘어난 유발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전체 소득 수치를 나누면 약 80, 한 4, 5% 정도가 소득이 수익이 늘어나요. 예, 사장님 이거 제가 한 가지 질문할게요. 예. 예. 이게 마그네슘 부족 현상이 마그네슘이 아니고 예? 그 영양 공급이 적어서 그렇게 변한다 그 말씀이세요? 저게 물을 뿌리면 성장하면서 잎 두께가 얇아져요. 예. 그러면 얇아지는데 잎이 그 영양을 만들기 전에 자라버린 거죠. 영양분을 공급하기 전에 입이 커져가지고 그 색이 변한다. 얇아져 버렸죠. 얇아진 상태에서 비분을 가져오면 두께가 얇은 상태에서 비분을 가져오면 그게 낮에 더위에 뜨거워 가지고 예. 얼룩얼룩하게 돼버려요. 그 온도에 그러면 영양소가 없는 상황에 온도에 얼룩진다. 그렇죠. 아, 그것도 있고 온도에 얼룩진 것도 있고 비분이 과하면 또 그 호박이나 오이 같은 경우에는 비분이 너무 과해도 더워서도 못할 경우도 있고 거의 더위하고 관계 있습니다. 온도하고. 그런데 겨울 되면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잖아요. 안 자라서 그렇지. 얼룩지는 게. 그 잎 두께가 얇은 상태에서 뿌리가 비분을 가져왔다. 아주 앞뒤가 안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먼저 선행돼야 될 잎 두께가 유지 안 됐기 때문에 뒤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일어나요. 근데 해석할 때는 우리가 뭐랍니까? 잎이 얼룩얼룩하면 마그네슘 부족이나 칼슘이나 요걸로 보지요. 그런데 이 원인은 먼저 선제된 일은 물을 공급받은 잎이 성장하면서 두께가 얇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황금어농법에서는 먼저 영양을 잎으로 골드그린에다가 설탕을 혼합해서 먼저 살포하고 예. 그 다음에 날이나 쿨러로 물을 뿌리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 현상이 없어지는데 그럼 치유하려면 이거를 빨리 치유하려면 맹물 시비 횟수에 맞춰서 연면 시비량에 의해서 치유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뿌리가 생긴단 말이거든요. 결론요. 예. 근데 지금 일어난 일은 결국에는 뿌리가 잎에서 영양을 공급 안 받고 맹물을 먹어서 뿌리가 굶어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 정도 비분인 것들은 가만두면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요. 안 따면, 깨를 안 따면. 예. 일을 할 만한 크기가 되면 이게 깨잎이 이렇게 일할 만한 크기가 되면 따버리죠. 예. 예, 이걸 따버리니까 얘 안에 얘들은 크기가 작아서 일을 못해요. 제대로. 두께가 얇아서. 지 크기가 되고 두께가 두꺼워져야 일을 하는데 지금 어떤 잎들은 보면 요 정도 잎은 요것 따고 넉 장 다 따버리면 요것만 남죠. 네. 요렇게 되면 급격히 나빠지죠. 아, 예. 급격히 나빠진 거 치유하는 방법은 지금 안 땄기 때문에 지금은 치유가 가능해요.
저쪽 밭에 멜갛게 딴 거 있죠. 예. 저거는 치유를 해도 들쑥날쑥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잎이 손바닥 반마탄 게 있고 잎이 하나도 없는 게 있거든요. 조그마한 거. 예. 손톱만한 게 있잖아요. 예. 그거는 치유가 잘 안 돼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럼 잎이 그나마 왜 됐든 간에 손바닥 반마탄 게 남아있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는 영양을 공급받으면 빠른 시간에 뿌리를 뻗어요. 이파리 조그만한 거는 뿌리를 쉽게 못 뻗어요. 지금 뿌리를 뻗쳐가지고 살려낼 거거든요. 예. 잎을 두텁게 해가지고. 예.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이 시가 1.17이잖아요. 예. 약 지금 바닥이 15cm 깊이인데 예. 수분 44%뭐 이거는 뭐 아주 적정해요. 35에서 한 40 몇 프로, 5% 정도 이거 적정 수준인데 이 시가 지금은 한 2.0까지 가도 괜찮아요. 근데 비료 알비료를 뿌리면 떼궁 옆에 있는 비료에 의해서 그 떼궁이 상하게 돼요. 예. 상처나서. 예, 그 비료가 녹으면서 짜봤어. 상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있고 그 다음에 겨울에 우리가 유박을 뿌려버리면 그 잿빛 곰팡이가 피가지고 깨를 많이 죽어요. 유박. 예, 유박이나 뭐 광어박이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종류는 겨울엔 절대 건물입니다. 잿빛 곰팡이가 피기 시작하면 그 균 포자가 우리 밭 전체에 늘어나가 장애 주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깨를 재배할 때 떡잎이나 뭐 이런 남은 저 잔여분을 깨끗이 없애잖아요. 예. 그 잿빛 곰팡이 그 발생해 있는 균 서식체를 없애게 하는 거거든요. 그 겨울에 깨끗이 하는 건 참 좋습니다. 저온성 곰팡이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우리 여기 금산 지역 겨울이 춥기 때문에 온도 내려가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마이산 옆인가요? 예. 만인산. 만인산예. 예. 예, 그럼 온도가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게 일어나거든요. 그 여름에는 이 시가 1.5 이하가 좋고 겨울에는 2.4까지 가도 전혀 문제 없이 잘 자랍니다. 그 겨울에는 우리 보통 보면 이 시일이 낮아서 생산량이 적고, 그리고 잎에 영양을 공급을 안 해서 생산이 적은 거예요. 그러면 겨울에 그 이슬이 많이 맺힐 경우에는 예. 5일, 4, 5일에도 연면시비 할 수 있거든요. 그 대신 우리가 물을 뿌릴 때는 물을 뿌리기 전에도 연면시비 하고 물을 뿌리고 난 뒤에도 연면시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두 번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예. 그렇게 연면시비에 대한 부분도 잎에 물을 뿌리기 전에 영양을 써서 물을 뿌려서 이동시키면 성장분이 나오고, 물을 뿌리고 나면 자기 영양소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잎 두께가 성장분만큼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 대표님을 통해서 저희 황금알농법을 계속 제가 사진 촬영을 해서 한 3일에서 5일 내로 여기 새순 요렇게 촬영해서 아침 해 뜨기 전에 요 정도 크기로 촬영해서 저한테 보내면 안에 쏙잎의 그 학대에서 쏙잎의 색깔과 요 잎의 모양과 색깔을 보고 아마 제가 계속 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사진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이거를 분석해서 대표님하고 상의해서 이 시량 측정기 오면 이 시량도 측정해 주시고요. 예. 그래서 계속 그 모니터링을 해서 생산량과 품질이 좋아질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이 금산 지역에도 황금알농법을 계속 우리 농가가 활용해서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저 황금알농법 대표로서도 꼭 돕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